인천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습니다. 대략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어젯밤 11시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52세 배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났다라는 걸로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이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. 일단 지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아예 구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고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움직인 걸 올라가서 제대로 잡는 도중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. 지금 연휴 기간 아니겠습니까?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연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아직 다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일단 어제 이제 사고가 났을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알람이 울리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동료가 안 보여서 둘러보는 과정 중에 사고를 당한 동료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, 지금 목격자가 신고를 했을 때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. 소방관들 말을 보면은 현장에 갔을 때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웠다고 해요. 네. 안전관리 부실 문제는 없을까요?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경찰의 아마 수사의 그 대상이 됩니다. 그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그 사업주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. 어쨌든 현장에 그 물과 기름이 그 함께 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끄러웠던 것은 이제 그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작업자가 2인이었는지 아니면 또 함께 단독으로만 이제 근무를 했던 것인지 어쨌든 신고자는 다른 장소에 있었던 그 작업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이 그 작업 그 현장은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그 알루미늄 휠 자동차 바퀴를 이제 만드는 그리고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는 그 휠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이제 이와 같은 작업 현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주의 의무,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어졌는가는 아마 수사의 그 대상이 될 것 같고요. 참고로 이제 그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제 이 그 돌아가신 분은 정 직원이었고 2교대로 3조로 나누어서 이제 근무를 하는 이제 그런 그 형식이었는데 이 안전 수칙에 그 제대로 맞춰진 작업 현장이었는지 또 당일날 근무 조건도 지금 산업 안전 관련된 법에서 정한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마도 이 사고 보고 최근에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건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비슷한 사고입니다만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? 그죠.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점검과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일단은 이 직원의 신분은 이제 정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그 12월 달에 그 있었던 태안화력발전소의 그 20대 김군의 그 사망과는 일단은 그 외관상은 조금 뭐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 산업 재해로 인한 그 사망자 그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그 상위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기울여야 할 그 안전에 대한 그 투자 또는 비용을 줄일 때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것이 그 안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개선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.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개정 자체가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그 조치와 의식과 투자도 대폭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네, 뭐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뭐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교적 숙련된 작업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 부실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. 김용균 씨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. 최근에 고 김용균 씨 49제를 치렀습니다. 하지만 아직 장례는 치르지 못한 상태인데요. 잠시 김용균 씨 어머니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24살, 쳐다보기도 아까운 아들입니다. 49제는 이승하고 작별하고 저승으로 가는 날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놔둬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.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설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. 지금 뭐 이미 설 연휴니까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. 구체적으로 어머님 어떤 요구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? 지금 현재 일단 뭐 배상 보상 문제들도 있고요. 거기다가 그 태안화력발전소 관계자들 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 김용균 씨의 죽음을 정말
좀 슬프게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산업 환경이 전혀 네네.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뭐 변경 같은 것들도 처음에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분노는 하지만 지금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. 결국은 근로자들의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. 네. 이번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이번 사고도 물론 정규직인 직원이고 숙련된 네. 직원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안전관리의 문제에 예. 또 그 허점이 드러난 거라고 봐야 될 것 네네. 같거든요.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 예. 이제 안전 책임자나 지금 현재까지 뭐 피의자로 전환할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덜 이루어진 상황인데 예. 일단은 지금 굉장히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기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끼어서 사망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네.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변화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저 어젯밤 사고를 당하신 작업자분은요. 밤 8시에 출근해서 오늘 아침 8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2시간을 꼽아 그렇죠.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. 김용균법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어떤 보호 장치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? 네, 그 김용균 씨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이 돼서 이제 내년 그 이 시점부터 1년 후에 이제 시행이 네네.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주요 내용이 이제 위험한 장소를 더 확대하고 그 사업주의 그 책임 범위를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위험의 그 외주화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이 설령 위험이 외주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예를 들면 2인 1조 그 근무라든가 안전 장구에 대한 제대로 그 지급이 그 되었던 것인지 또 휴게 시간은 제대로 그 보장이 된 것인지 이와 같이 조금 더 실효적인 그 방안들을 네. 정부 당국에서도 점검하는 이런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법만 하나 그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예. 다 안전이 확보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장에 직접 점검하는 관련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. 네. 의혹투성이 사건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. 이번 설 연휴에는 이런 사건 사고 없이 온 국민이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